이름을 잘못 적었어요. 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배수철이요. 아, 베스트 여러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기운이 느껴지네요. 무한 기운이. 아, 그래요? 저 비디오는 왜 안 나와요? 근 어떤 거요? 비디오. 얼굴이 안 나오는데? 아, 지금 차 안에 있어요, 차 안에. 아, 어디 이동 중이세요? 네, 오늘, 근데, 이렇게 학생들이 없어요? 아, 뭐, 학생들이 많아야 좋은 겁니까? 또, 이렇게 참여해서 얘기하고 이런 게 좋은 거죠. 아, 오늘 지금 시골 내려가가지고요. 지금 운전하고 계신 건 아니죠? 네, 음, 멈춰 있어요, 멈춰 있어요. 그 시골이 어디이신데요? 저 행선지가 어디세요? 하고는 이거 되게 뒤에는 119인데 지금 모습은 딱 안경 정도밖에 안 보여가지고 이제 출발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마이크도 하고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아, 꺼졌구나. 예. 어디까지 내려가시는 거예요? 도착했어요, 도착했어요. 아, 이제 들어가실 거예요? 지금 어디 가야 될 것이 하나, 지금, 물건 하나 살 것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예. 어, 그래도 이게 저기 뒤에 이게, 네. 오늘 소방 안전 교육 때문에 이게 네. 뒤에 그 이미지가 지금 나온 거예요, 지금. 이렇게 소방안전 교육을 받으셔가지고 기운이 무한대로 이렇게 기운을 받으시고 이렇게 오신 거구나. 그 멀리 이동하십니까, 지금 이제? 소방 안전, 아니요, 물건 사러 왔어요, 물건 사러. 음. 그럼 다시 물건 사러 댁으로 왔다고, 가시는 물건. 거예요? 예, 예, 이제. 네, 아무튼 뭐 운전하시는 소방 거면 안전, 네. 소방 안전 관리자가 이제 강화가 돼가지고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겸직이 안 되고 따로 야, 이렇게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 선임이 필요해서 그게 그래서 지금 맞는 건지 현장에서 지금 모르겠어요. 필요하게 됐네요. 그래도 그 조건 맞추시려고 지금 교육 들어가신 거예요? 예, 예, 지금은 바로 당장은 않지만 지금 현장에서 써야 될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음, 지금 몇 그런데 그게, 학기시죠? 예? 지금 몇 지금 학기시죠? 올해 졸업이에요, 졸업. 지금 마지막 학기세요? 예, 예. 야, 대단하십니다. 네, 졸업하시고 이제 참. 요번 주 들어서 오늘부터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혹시 거기 지금 계신 데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어떠세요? 여기도 좀 추워요. 전라도 광주예요, 광주. 광주. 예. 댁이 광주인가요? 아니요, 왔다 갔다 해요. 전라도하고 경기도 광명하고. 그럼 거리가 꽤 되는 거 아니에요? KTX가 잘 돼갖고요. 네. 1시간 반 정도면 왔다 갔다 해요. 아, 야, 1시간 반이면 돼요. 편도가 1시간 반. 예, 편도 1시간 반. 음, 그 그래서 대, 편해요, 편해. 할만해요. 그럼 댁은 저기 광명이고, 광명이요, 광명. 그 예, 전라도 광주는 고향이시고, 예, 예. 음, 이제 그러면 저기 졸업하시면 이제 어떻게 대학원 가세요? 어떻게 하세요? 아직, 아직 구체적인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은. 음,
그래도 대학원 가시면 대학원을, 좋을 것 같은데. 대학원을, 음, 대학원을 굳이 가서 뭐를 해야 될지 아직 정확하게 내용 파악이 안 돼 있어요. 음, 저는 인생을 살면서 뭐 저기 네. 학우님보다 훨씬 적게 살았지만 그래도 아, 한 두 가지 정도는 참 잘한 결정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 두 네. 가지 결정 중에 하나가 이제 대학원 간 거. 아, 예, 대학원 가서 참 많은 걸 배웠고 많은 사람들 만나서 참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사람이. 그 사람이 사회적 음, 동물이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자꾸 변해가잖아요, 사람이 바뀌어가는데 전 대학원은 참 저한테 굉장히 좋은 영향을 많이 좋은 것 아,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건축 일을 하다 보면 네, 그 사람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맺어진 어떤 그런 인맥 관계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끈끈하거든요. 그렇죠. 예, 뭐, 우리나라는 뭐 혈연, 지연, 학연, 뭐, 그것을 떠날 수는 좀 힘들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만들어진 것이 또 대학원에서는 또 그런 사람들이 또 많이 오거든요. 예, 우리 주변에서 보면. 네, 그래서 거기에서 형성된 사람들과의 관계가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 맞아요. 어떤 생각이 들면은 저도 이제 가보려고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를 가야 될까? 뭐, 이제 사이버는 이제 조금 그러고요. 음. 오프라인 대학원을 가야 되지 않나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온라인 대학원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예, 공부하시려면 오프라인 예, 그리고 또 대학원이란 과정 자체가 논문이란 걸 써야 되기 때문에 사실 논문 쓰려면 사실 예, 지도 교수님하고도 교류도 자주 해야 되고 이게 사실 진짜 어렵거든요. 논문 쓴다는 게 이게 뭐 그냥 말처럼 쉽지 않거든요. 이게. 그래서 제가 글쓰기 한번 이제 생각해 보려고 그래서 안전연구 방법론까지 제가 강의를 들었고 수강을 한 거거든요. 네네네네. 어, 그런데 글쓰기는 참 어려워요. 어렵죠. 어, 누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삼다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글을 잘 쓰기 위해 삼다가 중요하다. 다독, 음, 다작, 다상량. 그러니까 음,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많이 생각해야 된다. 음, 근데 이 중에서 이 많이 읽고, 많이 아, 쓰고,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서 뭐 생각하는 거야, 뭐 다른 일 하고 있으면서도 생각을 할 수 있고, 읽는 거야, 읽는 건데 많이 쓰는 거 자체를 이게 그 생활하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게. 예, 예. 예. 그래서 저도 계속 우리 학습 자료실에 뭐 올리고 이러는 것도 제가 글쓰기 한다고 생각하고 계속 이렇게 글도 쓰고 자료도 정리하고 우리 그 학우님들한테 이런 것들은 좀 학우님들한테 좀 보여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계속 하는 건데 그렇게 그런 거를 계속 좀 해야 될 것 같은 게 이게 논문이라는 것도 저도 지금 논문 쓰고 있는데 그 딱 정형화되어 있는 글쓰기 방법이기 때문에 이걸 많이 안 쓰다 보면 자꾸 감을 잃어가가지고 아, 예, 계속 이렇게 논리적인 아유, 글을 써버릇 해야 되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제가 이제 보면은 교수님께서는 그런 어떤 그런 뭐냐 자료 같은 거라든가 그런 것들을 참 많이 올리시고 참 열정적으로 하시는 게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예, 항상 별 배우고 말씀. 싶은 어떤 그런 진짜 이제 여러 이제 교수님들 다 봐오지만은 특히 네. 더 열정적으로 자료도 많이 올리시고 음, 시원시원하게 말씀도 하시고 음. 그러신 게 참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야 학우님도 대학원을 꼭 가세요. 예, 가시고, 예, 예, 뭐 그게 어디 대학원이 뭐, 됐든, 뭐 건축 지금 하시는 일을 뭐 더해서 하시든, 아니면 뭐 안전 쪽을 하시든, 저는 하는 게 그래도, 왜냐면 인생을 대충 사는 사람들이 대학원 오질 않거든요. 그 시간에 딴 거 하러 아, 다니지. 예, 그래도 예. 나름대로 대학원까지 생각해서 그러니까 대학원 생각하는 사람은 많은데 실제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들어왔다는 거는 나름대로 본인이 음, 이 뭐랄까 목표하는 바가 뚜렷하니까 들어온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음. 그런 분들은 또 같이 인맥을 형성하셔도 어,
충분히 좋은, 그래, 검증된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 또, 저는 제 개인적으로 대학원 딱 입학해가지고 대학원 생활하면서 제가 그때 당시까지 몰랐던 재능을 또 발견했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대학원이라는 공간에 안 갔으면 내가 이런 나의 성향을 알 수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또 아닌 것 같고, 거기 그 공간에 갔었기 때문에 또 그런 다양한 경험들을 해봤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들을 또 생각할 수 있었고, 또 뭔가 공부한다는 거, 이게 참 이렇게 되게 의미 있고 재밌는 거구나. 이런 것들도 또 대학원 가서 이제 좀 깨달은 부분이 많고요. 그 이후에 미국이나 이런 외국도 그 이후에 많이 나갔어요, 공부하러. 예, 예, 말씀 감사합니다. 예, 주변에서도 예, 일하면서 이렇게 대학원을 다시 가시는 우리 선배 후배들, 주위 동료들도 네, 많이 이렇게 보니까 다들 네, 좋아라 하고 만족해 합니다. 예, 예, 어, 뭐, 건축 다니면서도 그렇게 다니고, 또 이렇게 사무실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다니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네. 보니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산업, 그 뭐야, 뭐, 확실한 건 그런 거잖아요. 앞으로 사업장에, 그러니까 일하는 작업장에 사람이 줄어들 거는 뭐 당연한 거죠, 이제. 지금보다 사람들은 음, 확실히 줄어들 거고, 그럼 앞으로 어떤 산업이 발전할 거냐 생각해 보면,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눈앞에 보고 있는 정형화된 산업도 말고, 이런 것들은 기계들도 잘하는 거니까, 이런 거 말고, 뭔가 기존에 없었던 거, 아니면 기존에 있던 거 가지고 좀 더 뭔가 다른 걸 만들어내는 거, 이런 작업들이 훨씬 더 각광받을 것 같거든요. 근데, 어떤 거를 해야지 그런 거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대학원 가서 연구해야죠, 이제. 어떤 게 그렇게 될 것인가. 왜냐면 근데, 나 혼자 그냥 이렇게 모르겠어요. 이게 천재들은 어떤 동기가 없어도 뭐 그런 것들을 아주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지고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게 천재들이라 그러면 저 같은 범인들은 그렇게는 못하고 나한테 계속 부담을 줘야지 뭔가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학원이라는 공간도 그냥 공짜로 가서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몇백만 원씩 내잖아요, 한 학기에. 돈을 예, 그만큼 내놓고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쓰는 돈도 많고 또 논문까지 다 쓰려면 이게 돈도 많이 들어가고 어쨌든 거기에 투입되는 시간도 뭐 비할 바 없이 엄청나게 많고 그러면서 내가 그래도 여태까지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뭔가를 해야지라고 하는 또 결심도 쓰고 또 그러면서 그 이전까지는 그와 비슷한 경험을 전혀 못 해봤으니까 또 그런 경험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한테 이런 면도 있었구나라는 걸 또 깨닫게 되고 그런 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다른 계획이 아니, 있으시다면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지금 이제 졸업을 즈음해서 앞으로 어떤 걸 더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러면 결심이 어느 정도 쓰시면 음, 이, 예, 저도 그에 대해서 한 번은 생각을 해왔어요. 예, 특별하게, 사무실에 있으면서 그렇게 대학원을 한번 가서 좀 더 많은 문물을 좀 더 넓히고, 네,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많이 이렇게 형성하고, 네, 그게 나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 건축가로 편입을 해서 들어와 다시 지금 안전관리 지금 또 중복 복수 전공을 또 선택한 이유도 네. 더 많은 걸 접해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억지로 또 선택을 했거든요. 음. 근데 이제 하구님, 안전관리, 예, 네, 말씀하세요. 예, 네, 말씀, 아닙니다. 안전관리를 현장에 이렇게 나가서 우리 작업자들하고 이렇게 있으면, 안전관리자가 이렇게 말을 하고 하는 것이 주변에 있으면 더 좋은 역할을 또 하고 하지만 작업자들하고도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그분들 자체가 또 그렇게 대해 소홀하는 점이 또 많이 있어요. 또 그래서 네, 옆에서 계속해서 말을 해줘야 그나마 조금 더 자극제가 되더라고 자극제가. 네, 음. 일하는데 자기들은 또 일하는데 그것까지 다 지키고는 못한다고 또 하시는 분들이 또 많고 그래서 네. 좀 그것들이 좀 안타까워요. 또. 음. 근데 그런 생각이 되게, 저기, 어제
지금도 아직 복구 안 되고 있는데 카카오 뭐 네, 서비스 난리 났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런 분야도 안전 분야의 한 분야거든요, 이것도. 네. 앞으로 이런 디지털 재난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질 건데, 그러면 이제 음, 이런 데도 저는 자꾸 가능성을 보는 것 같아요. 우리 학과의 가능성. 지금은 어떤 음, 산업 안전이라고 해서 우리가 전형적으로 알고 있었던 산업이라고 하는 이 틀 안에 갇혀 있지만 이게 앞으로 기술 수준이 계속 발전해 나가면서 그에 상응하는 위험은 자꾸 생길 거니까 그럼 그런 위험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걸 막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분야도 하나의 그 안전 영역이니까 그러니까 공부할 게 보면,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렇죠. 안전관리자가 이제 그 형식상의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부분이 이제 지금은 현실적으로 실질적인 어떤 그 필요성이 대두, 대두가 엄청 된 거고요. 그다음에 네, 서류상에서 머무르지 않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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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활동 필요한 거죠. 활동이 네, 네, 필드에서의 어떤 실천 사항이 지금은 필요합니다. 네, 예전에는 그냥 형식적인 서류 갖추고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대부분 서류 정리하면 끝났는데 이제는 네, 그 작업 현장에 가서 네, 작업자들하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네,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줘야 네, 되고. 네. 근데 너무 우리나라는 또 이 서류가 너무너무 불편한 서류가 많아. 음, 저는 그 서류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많이 하지는 않지만 네, 그게 치여서 많이 못한다고 그래요, 또. 어, 그렇죠. 페이퍼work이 너무 많죠. 불필요한. 네, 예, 예, 예. 법이 하나씩 만들어질 때마다 또 해야 될 건 더 많아지고 뭐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우리가 건축 기사나 네, 안전관리 쪽에 있는 기사나 이게 어찌 보면은 비중이 네, 어떤 그런 메이저가 건축 쪽이니까 네, 안전이 지금은 마이너가거든요. 쉽게 말하면 지금은 네, 네, 그나마 많이 이제 그 역량이라든가 그 위상이 좀 높아져서 네. 그나마 지금 안전 쪽이 현장에서 그나마 좀 대우를 받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음, 예전에는 안전을 보면은 거의 건축부에서 안전부는 좀 깔보는 식이었어요, 지금까지. 아, 그래요? 작업 현장에서는. 음, 왜냐하면 건축이 메이저로 인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어떤 권한이 다 그쪽에 있었거든요. 네, 안전은 그 주변의 어떤 사이드과였지, 사이드과. 그나마 그래도 이제 이런 지금의 한국 사회 중대재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되면서 안전과 안전관리자가 그만큼 중요한 어떤 그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그나마 페이가 많이 올라간 거고 또 사람의 어떤 그런 필요성이 절실해졌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많이 그 건축 기사의 그, 건축 기사하고 어떤 페이적인 면에서도 많이 차이가 났었지만 그나마 많이 회복이 된 거죠, 지금은. 음, 그래도 아직도, 어, 조금은 예전에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아직도 안전은 조금 더 알로 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음. 잠시만요. 예대한 학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아, 우리 예, 저기, 교수님, 네, 제가 이제 그 좀 물건 좀 살게요. 네, 그러십시오, 그러십시오. 네, 예, 좋은 하루 감사합니다. 되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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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대한 학원님. 예, 예. 2라운드입니다. 아까 카카오 다음 2라운드 둘밖에 없으니까. 요새 그, 아까 그, 저기, 뭐, 카카오 그 얘기하다가, 네, 그, 우리 학우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내밀한 부분들 있잖아요. 네, 제3자 관점에서 절대 알 수 없는 것들. 예를 들어 사고조사를 했는데, 네, 네. 그 사고조사에서 나온 근본 원인 자체를 발표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들이 많이 나온다면, 발표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발표를 하더라도 그 액면가로 놓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바라보는 시각 그러겠죠, 차이가 그러겠죠.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겠죠. 네, 또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음, 그
네. 화재가 일어났을 때 화재 조사를 분명히 할 거고, 네. 화재 조사에서는 어떤 개인의 어떤 소견이 아니라 그냥 적시 현장에서 나와 있는 그 사고 흔을 보고 네.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실적인 부분을 접근을 할 거란 말이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그 현상에 대해서 발화 원인이 이렇게 됐을 것이다라는 소위 그 사실이면서도 어떤 추정에 관한 그런 부분. 추정일 수밖에 없죠. 정확한 사실을 알 수가 없죠, 사실은. 근데 추정이라고 못을 받기에는 그 사고 흔이라든지 뭐 이런 것으로 명백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모호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현상도 있다라고만 얘기해야지 이것은 무엇이다라고 딱 명확하게 제시는 못한단 말이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모호한 부분들은 제외가 될 것이고 명확한 부분만 가지고 이제 그것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텐데, 네. 중요한 거는 이제 사고 조사에 그 바닥에 깔려 있는 기전에 대한 거는 누구도 이야기를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아는 자만 아는 거겠죠. 음. 근데 한편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제가 봤을 땐 카카오 입장에서는 이거 두 가지 관점으로 생각했을 때 기회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아니라. 왜냐하면 첫 번째가 어쨌든 이렇게 사고가 났다는 것 자체가 가시적으로 눈앞에 보였다는 거는 그동안에 이런 잠재적인 요소가 계속 깔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드러나지 않았던 거니까 이제 확실하게 눈으로 이런 요소들을 이제 관리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두 그렇죠. 번째는 어쨌든 지금 대응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로 대응은 좀 잘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 이후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신뢰는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날에 있어서 경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도 신뢰이다 보니까 최근에 삼성전자나 뭐 TSMC 이런 관련돼 있는 회사들의 경쟁 관계에서도 보면 결국에는 고객을 접점에 두고 어떤 신뢰성을 유지하느냐가 되게 관건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번 사고가 카카오한테 오히려 더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 개인적으로. 그래서 관전 포인트가 그런 것 같아요. 오늘부터 지금부터 이제 카카오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면서 얘네가 가지고 있는 진짜 그 리질리언스 어떤 회복력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이제 좀 객관적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예대현 학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내밀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뭐 우리가 접근하는데 제한적인데 그런 것들을 다 알 수는 없고 일단 제가 확보할 수 있는 정보를 갖고 한번 판단해 보려는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수님 생각에 동의는 합니다만, 네. 이제 어쨌든 뭐 저기 교수님이 바라보는 관점하고 제가 보는 관점하고는 좀 같을 수는 없겠죠. 그쵸, 그쵸, 그쵸. 다만 이제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네네네. 대신에 이제 각자의 그 경험치나 뭐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카카오톡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굉장히 그 소위 유저 밀착형이었어요. 네. 유저 밀착형이었고, 그 다음에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한테 굉장히 신선하게 와닿았고, 그렇죠. 문자 체계에서 이것도 돼? 이것도 돼? 그렇죠, 거기다 또 그렇죠. 영상 통화도 무료로 보이스톡으로 돼?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존에 갖고 있던 통신사에서 로밍을 통한 또는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던 부분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렴한 베네핏을 알게 됐고, 네.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어떤 신세계가 열린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더군다나 그게 이제 국내였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굉장한 그 기대를 가지면서 서로 그냥 으쌰으쌰 했었는데, 네네. 점점 이제 사업 확장이랄까요? 그 카카오가 뭐 이제 다음까지도 인수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이제 확장을 일으키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통제의 어떤 시스템이 네. 유저 밀착형이라기보다는 음. 기업 생명과 같은 기업이 생존을 위한 음. 그러한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되지 않았나.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뭐 기업에서 어쨌든 뭐 내가 이 뭐 카카오톡만 가지고라도 일단은 뭐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라는 일반 서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대치와
또는 카카오에서 진행하고 있는 B2B라든지 이제 그런 사업 전반에 걸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뭐 뱅크업이라든지 뭐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통해 가지고 이루어졌던 그런 인프라들에 대한 시각이 이제 기업들 간의 어떤 경쟁 아닌 경쟁 구도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음. 그렇다면은 이제 거기에서는 뭔가가 좀 위축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는 기업도 있을 거고 카카오로 인해서요. 카카오로 예, 인해서 예, 예. 또 내지는 뭐 택시업 같은 그렇죠, 경우는 그렇죠. 예. 새로운 스타트업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뭐 카카오의 그 거대 공룡화가 돼가고 있는 거에 대한 어떤 위기감 또 내지는 뭐 부담감 이런 것들도 있었을 수도 있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시장 경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스트레스인데 예. 이제 그런 스트레스에 뭔가 이렇게 긴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이 한번 딱 터졌을 때 과연 그게 과연 카카오에게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런지 아니면은 또 다른 어떤 유저들의 어떤 또 다른 어떤 이렇게 방향 모색의 어떤 기회가 될런지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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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대신에 이제 그 직접 제가 거기에 뭐 기업으로 이렇게 몸담고 있는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시야가 좁을 수밖에 없고 다만 이러이러한 현상이라고 한다면 이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이제 아직 한국의 어떤 이제 포탈의 그 레이블이 아직은 좀 선진국에 비해서는 좀 미진한 거 아닌가 음, 그렇게 보면서 그 선진국화 될 수 있으려면은 과연 어떻게 이게 돼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야, 이거 너무 일반 유저들이 너무 모르는 영역에 대해서 괜히 기대감만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음, 그러니까 예전에 이 정보사회가 되기 이전에는 누가 부자가 된다 하더라도 그건 다 알았단 말이에요. 경제 활동의 영역이 어떤 것이라는 것이. 음, 뭐 땅을 많이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뭐 수확이 많다든지 아니면 장사가 물건이 많이 팔려서 뭐 이런 너무나 좀 이게 단순 경제 안에 있다가 이제는 카카오가 어떻게 돈을 버는 거야 도대체? 예. 게임이 어떻게 돈이 되지? 예. 그럼 뱅크가 또 어떻게 돈이 되는 거야? 왜 사람들이 이런 서비스를 그냥 해주지? 근데 어쨌든 돈은 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 경제 패러다임에서 인지할 수 없었던 그런 패러다임들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그 인프라 속에서 움직여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사람들은 다만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그 조그만한 앵글 안에서의 어떤 그 관심의 대상만 존재를 하는 것이지 그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경제 논리라든지 또 내지는 기업의 어떤 그런 경쟁의 어떤 그런 그 스펙타클한 부분들은 사실은 모른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일단 불편함이 생겼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왜 이래? 라고 하는 그런 순간적인 어떤 감정 변화와 변동은 생길 수가 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그 나름대로의 서로 담게 되는 어떤 그런 경험치에 대한 정의는 과연 그게 카카오하고 무슨 연관이 있을까? 음, 아,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음, 일반 사람들이 카카오로 인해 가지고 한 번만 더 이런 현상이 생겨 가지고 불편함을 겪는다 그러면 다들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뿔뿔이 다른 데로 다 흩어지지 않을까. 음. 그거 불편하더라도 아유 그래 이거 한번 생겨버리면 괜히 예전에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하드디스크 뻥 나버리면 하면서 막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 있듯이 맞아요. 이제 그런 제품들을 사용을 안 하듯이 과연 이것도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카카오가 워낙에 커졌기 때문에 뭐 거대 공룡이다 보니까 그게 과연 이 부분하고 어떻게 될까? 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제 축구 게임으로 얘기하면 문전 처리가 좀 잘 되지 않는 거 아닌가? 음, 니들은 기가 막히게 하고 골대까지 갔는데 거기서 슛을 제대로 날려서 결승까지 골 결정까지 딱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서 그냥 걸리고 파울로 그냥 빠져버리고 뭐 아웃으로 빠져버리는 그런 그 현상이 그런 되다 보면 사람들이 좀 기대감이
그러면서도 어쨌든 지금 카카오톡으로 인해서 많이 길들여져 있는 그런 유저들이 많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카카오 보면은 예전처럼 뭐 그렇게 막 서비스가 퍼펙트해지거나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음 메일 같은 경우도 그전에는 다음 아이디로 계속 들어갔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10월부터인가요? 10월부터인가 카카오 아이디로 다 통폐합이 돼버리면서 카카오 아이디가 딱 죽어버리면 그동안에 그 카카오에서 이렇게 분산돼 있던 그런 카카오가 갖고는 있지만 분산돼 있던 것이 자체적으로 운영됐던 것들이 카카오 아이디라는 걸로 한자로 안에 딱 이렇게 목졸라지면서 그게 풀리지 않아 버리면 다 울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병목 구간에 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여러 가지로 지금 같이 이렇게 좀 그래서 그 카카오 내부적으로 임원들이 상당한 지금 스트레스와 압박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 어떻게 보면은 그 국가적으로 볼 때 굉장한 이거는 마이너스거든요. 마이너스죠. 네. 굉장한 마이너스고 일상적인 게 물론 뭐 나하고는 크게 상관없어라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시총이 오락가락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건 뭐 이 분위기가 뭐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봤을 때 국민들이 정말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신뢰를 주고 사용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정말 확고부동한 어떤 시스템을 갖춰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들로 만들어 갔어야 되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예. 근데 이제 디지털 플랫폼에서 이게 사실 1위하고 2위의 격차는 굉장히 크잖아요. 어느 산업 분야든 이 디지털 생태계에서는. 그렇죠. 그 아까 우리 예대현 학원님 주 메일을 다음 메일 쓰신다고 그러셨지 않나요? 네네, 네네. 근데 저 객관적으로 써보면 다음 메일이 훨씬 편하거든요. 진짜로. 네, 네이버하고 비교했을 때. 편해요. 다음 메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상대방이 확인하면 확인했다고 알림도 보내주고 내가 보낸 메일에 대해서 뭐 네이버 같은 경우는 2주 지나면은 이제 뭐 확인이 안 되는데 이거는 뭐 그런 것도 없고 객관적으로 되게 편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네이버가 그 실제 메일 사용하는 인원이나 이런 건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이게 실제로 편한데도 불구하고 그게 신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그 해당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 이런 것들이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으로 생각해 보면 면면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카카오톡이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신뢰를 국민들한테 가져갔는데 받았는데 이번 일로 인해 가지고 또 한번 주춤거린다는 것 자체가 그 우리 예대현 아버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참 국가적으로도 손해이기도 하고 또 저는 또 다른 관전 포인트로 이 카카오가 정말 혁신적인 기업으로서 거듭나기 위한 어떤 하나의 통과 의례라고 한다면 어떻게 대응하는지 한번 잘 지켜봐야 되겠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거를 더 강화시켜 나가고 이런 일련의 사태들을 교훈 삼아서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까? 이런 것들도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계기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실 네이버가 제일 처음에 그 네이버에게 물어봐 그래가지고 지식인에 대한 네, 부분 활성화가 되고 네, 그래서 네이버는 네이버 나름대로 사실은 스타트하면서 굉장히 좋았고 다음 같은 경우는 이제 후발업체의 느낌이 좀 있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나름대로 기존에 있었던 거에서 조금 더 이렇게 보완을 해가지고 이렇게 시스템화로 다음 스스로만 이렇게 성장을 해왔다는 거죠. 근데 이제 카카오가 성장을 하면서 카카오가 다음을 인수하게 되는 이제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다음은 카카오하고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이질적인 어떤 그런 입장인데 카카오가 인수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같이 이렇게 하나로 묶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카카오에서 개별적으로 어떤 그런 그 메일 시스템이나 뭐 카카오 포털을 별도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었을 텐데 다음을 이렇게 인수를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시너지가 더 있었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좀 더 확장성이 더 커지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음. 다만 이제 한 가지 느껴지는 거는 네이버도 라인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네, 채팅 그게 있는데 네,
국내에서는 카카오가 좀 압도적인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뭐 여러 가지 뭐 나는 뭐 라인파, 나는 카카오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쪼개지는 것보다는 과연 어떤 게 더 우리에게 친숙하고 누가 더 먼저 선점을 해가지고 좀 더 이렇게 확장성을 가졌겠는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계속성의 원리라고 할까요? 뭐 하나 시작을 했으면 쉽게 못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업종에서는 후발타는 아예 그냥 선발대와 후발대의 격차가 아예 그냥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는 그런 업종도 있고, 어떤 업종은 선발대가 있더라도 후발업체가 뭐 아이디어만 좀 살짝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바로 추격할 수 있으면서 대동소이해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 한국인의 정서, 그 다음에 한국인들이 이 채팅 프로그램을 가지고 활용하는 그 범위, 그리고 어떤 것들이 좋은가. 카카오 게임이라든지 뭐 카카오를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막 이렇게 있는데, 처음에 이제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그 알림의 소리, 이런 것들에 상당한 그러니까 시각, 청각에 대한 이런 시그널링이 아주 좋았다라는 거죠. 그런 거에 관심을 갖고 그런 소리를 통해 가지고 또 많이 웃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톡을 통해 가지고 어 이건 뭐 건설 현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조그마한 사업체라든지 하고 카카오톡을 그래서 카카오톡 방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통해서 굉장한 커뮤니케이션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상당히 에, 유저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간결하고 좋다라는 거죠. 굉장히 좋고 쉽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나이 드신 분들도 그냥 다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그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그 간결화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래밍, 그 다음에 유저 인터페이스를 좀 더 보기 쉽고 활용하기 쉽게 만드는, 그런 이제 기술력의 차이가 좀 작용을 하지 않았는가, 이제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번거롭고 조금이라도 한번 더 눌러야 되면 안 쓴다는 거죠. 맞아요. 비교해가지고. 맞아요. 맞습니다.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아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길들여져 온 거죠. 우리가 맞아요. 카카오톡이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맞아요. 새로운 걸 쓰려고 그러면, 지금 갤럭시 쓰시는 분들이 아이폰을 쓰려고 그러면 불편하고, 아이폰 쓰시는 분들이 갤럭시 쓰려고 그러면 불편하거든요. 안드로이드하고 그쪽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내가 길들여져 있는 것이 편한 거니까 그걸 고수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카카오가 뭐 그렇게 크게 뭐 이렇게 바뀌지 않더라도 정상 상태로 환원만 된다면 유지는 또 되지 않을까. 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다만 이제 다른 그 네이버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과연 카카오에 길들여져 있는 그 유저들을 손해시키려면 이 사태에 대한 부분을 새로운 어떤 그 디자인이나 어떤 인터페이스로 이렇게 해서 뭔가 좀 획일적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뭔가가 있지 않으면 참 쉽지 않겠다. 그러면 영원한 2위는 항상 2위로 갈 수밖에 없고, 카카오는 이런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도 다시 또 1위를 계속 확고부동하게 가져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그 지금 말, 예, 네, 그 말에 동의하는 게 제가 얼마 전에 그 메타버스 시스템이라고 있잖아요. 네, 그걸 안전교육하는 업체에서 좀 큰 업체입니다. 큰 업체에서 이제 메타버스 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어떤 통신사랑 연계해서 네, 교육을 한다고 해서 의뢰가 들어와서 제가 이제 4시간씩 2번 교육을 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해당 통신사에서 저한테 이제 계속 그 관련돼 있는 쓰시면서 느낀 바를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런 얘기했어요. 이게 좋은데 줌이나 뭐 이런 거보다 훨씬 더 좋은데 네, 단점은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들어와 있는 사람 명단이 이제 이 내비게이션으로 옆에 딱 이렇게 떠요, 이렇게.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뭔가 강의하다가 뭐 물어보려고 하면 직관적으로 그 해당 있는 사람 사진을 클릭 한 번으로 말을 걸 수 있고 뭐 이렇게 돼야 되게 만들면 되게 편할 것 같은데 한 사람한테 물어보려면 내비게이터 켜서 이 사람 눌러서 그 안에 또 들어가서 마이크 켜줘야 되고 얘를 또 어디 명단 위에 올려야 되고 4번을 해야 되는 거예요, 클릭을. 그거는 뭐 굉장히, 하나 물어보는데 4번 클릭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물어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물어보고 다시 리스트에서 내려야 돼. 그럼 4번을 또 해야 돼요. 아이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 개발자가 물어보더라고요. "아유, 교수님 그래도 이렇게 좀 이런 기능 좀 써보시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이거 쓰기 어려워서 안 쓰는 것보다는 너무 불편하다고. 너무 귀찮고. 그러니까 왜 귀찮냐? 방금 전에 그 학우님 말씀하셨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카톡에 이렇게 익숙해져 있는데, 카톡은 간편하게 직관적으로 띡띡 눌러서 끝나는데, 지금 이 단계를 4배, 5배 이렇게 더 하게 만들면 누가 쓰겠냐, 이거를.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교수님. 네. 그러니까 아까 그 학우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 길들여져 버린 거죠, 거기에.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기준점이 돼버리니까, 여기서부터 한 단계라도 더 가버리면 이제 불편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뭐 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네. 지금, 만들어지고 사용하고 있는 그, 그러니까 IoT, 사물 인터넷에 대한 어떤 그러한 부분으로 제품이 나와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 네. 그 뭐, 진이라든지, 네. 뭐, AI 스피커 같은 경우요. 네. 이런 것들도 이렇게 보면 잘 쓰시는 분은 잘 쓰실 거예요. 음. 근데 이제 그거를 등록을 하기 위해서 네. 거쳐야 하는 그 과정들이, 네. 예, 간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분도 계시지만 네. 굉장히 번잡하다라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있죠, 있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경우냐면 사이버로 점점 가면 갈수록 익명성화가 이미 기본 베이스 깔리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쵸. 예. 근데 익명성이 깔리다 보면 뭔가 검증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죠. 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병폐 아닌 병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음. 예. 그러니까 익명성이 아니라 완전 오픈해가지고 등록제로 가버리면 이용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그걸 밝히면서 소신 있게 그런 걸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 음. 그러니까 너무 물이 깨끗하면 물고기가 없듯이, 예, 어느 정도 좀 흐리고 뭔가 좀 그런 그림자, 글쎄 좀 어두운 부분도 있어야, 뒷골목 같은 부분도 있어야 개체수가 좀 많아지는 거 아니겠느냐. 이제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심리에 이렇게 좀 밑바닥에 깔려 있는 어떤 그렇죠. 인간 심리의 그렇죠. 어떤 그런 왜 증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무슨 증. 그런 것들이 이 인간의 심리 기저에 깔려 있는 것들의 요소들이 다 이렇게 접목이 돼 있어야 결국 거기에 반응을 하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배고프면 먹고는 싶은데,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뭐 먹을래? 그러면 아무거나. 아무거나, 아무거나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결국 뭐냐면 내 거 주장하기보다는 그냥 네가 선택해 주는 거 먹을게. 음. 나를 드러내고 싶지 않다 이거죠. 음. 나를 드러내고 싶지 않고 그냥 네가 좋으면 네가 좋은 걸로 내가 그냥 만족하면 되지 않니? 네가 시작했으니까 네가 한번 해봐. 그리고 음. 또 회의할 때 누가 어떤 의견을 딱 제시하면 김 부장, 김 부장이 그 얘기 아주 잘했어. 좋아. 그럼 김 부장 그거에 대해서 한번 데이트 한번 진행 한번 해보지. 이렇게 해버리면 내가 이 꺼내갖고 내가 또 이것도 족쇄 걸렸네. 이제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견이 꺼내지거나 어떤 제안이 됐을 때 그 제안에 대해서 공론화를 시켜서 공유해서 거기에서 다시 또 재분배를 해가지고 뭔가 의견을 만들어내면 이제 그게 우리의 그 기본적인 베이스가 돼줘야 되는데 또 이런 게 있어요. 그렇게 만약에 분배를 해주면 김 부장 또 얘기를 해가지고 이번에 또 새로운 거 또 하게 생겼네. 어.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 주장은 내가 속으로 갖고 있으면서 겉으로 안 그런 척 하다가 딱 뚜껑 열리면 거기에 이제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음. 그러다 보니까 은근슬쩍 뭐 보이지 않는 서로의 뭐 어떤 라인 줄타기라는가요? 그런 것들이 형성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의외로 참 한국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 아닌가. 참 다루기 힘들고 자기 주장 강하고 보이지 않으면서 보이는 것처럼 또 보이면서도 안 보이는 것처럼 그러니까 스텔스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음. 그래서 그러다 해외 보니까 유수 기업에서 신제품 내놓으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팔아본대잖아요. 반응을 보려고. 맞습니다. 헐리우드 영화도 본토보다도 우리나라에서 먼저 개봉하는 것도 많고. 왜냐면 우리
그 소비자들이 이렇게 되게 예민하니까 네, 한국에서 뭔가 반응이 오면 이건 되는 거다. 뭐 이렇게 해서 프로모션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하고 네, 그런 게 그런 거 많다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금 한류가 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뻗쳐나가고 있는 걸 보면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속성, 그다음에 한국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인드, 음, 예,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좀 가끔 해봅니다만은 언어에서 지금 교수님 연구 방법론 그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만은 네. 어떤 문장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그 뭐 조사 어구라든지 그다음에 순서 배열이라든지 또 그런 것들이 다른 외래어에 비해서는 상당히 간결하고 쉬운 한글이란 말이죠. 근데 그 쉬운 한글에서도 좀 더 체계 있고 더 깊이 있는 그러면서도 뭔가 명확한 예, 그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틀을 제공한다라는 그게 외국인들이 볼 때는 얼마나 힘들까요? 그거?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정말 한글만 봐도 굉장히 좋은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깊은 또 골짜기가 있었네. 맞아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인들만이 아는 그 아주 미묘한 그 어감의 차이, 또 어순의 차이에서 감정들이 읽히고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어, 많이 어렵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상당히 좀 뭐랄까 세밀화되어 있는 그런 그 감성이나 마인드나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섬세한 그런 민족이 아니겠는가. 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IT 쪽에서도 굉장히 빨리 갈 수 있는 게 음. 그런 유전자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그것을 표출해내는데 한글이 굉장히 간결하다 보니까 굉장히 빠른 거예요, 스피드가. 아, 뭐 문서를 주고받는다든지 또는 언어를 통해 가지고 뭔가 이렇게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든지 이게 한글이 굉장히 빠른 거죠. 학원님, 그럼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면 보수적인 것 같은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굉장히 변화에 민감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저는 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파생되는 단어들을 보면 어. 알 것 같아요. 소위 은어는 그러니까 어. 뭐 이런 것들은 뭐냐면 즐겁게 노세요, 즐겁게 어. 즐기세요 이런 말로 어. 충분히 의미 전달이 되는데 음. 그것마저도 줄여버리는 거예요. 예. 예, 딱 해버리면 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음. 이런 걸 보면 그 속에서 감정을 한 세네 가지를 그냥 읽어버리고 음.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됐는가에 따라서 그 단어가 딱 터져 나오는 순간에 벌써 그냥 깔깔거리기도 하고, 음. 때로는 뭐 느낌 알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느낌 안다라는 게 우리만이 느껴지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대한민국이 빨리빨리라는 게 감정의 어떤 노선이나 감정의 어떤 시그널의, 뭐 이런 그 레스폰스가 굉장히 주기가 짧다. 음. 그리고 하이 프리퀀시를 갖고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무슨 말을 할 때도 식사하시죠? 밥 먹어. 밥 먹어? 밥 먹어. 이게 다 감정이 다르거든요. 다르죠. 예. 예. 그러니까 그거를 빨갛다, 불구죽죽하다, 발그스레하다 음. 이거에 대한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슬라이스를 치려면 치는 거죠. 그렇죠. 예. 슬라이스를 치다 보니까 결국 뭐냐면 어, IT 컴퓨팅 띵킹이나 뭐 이런 걸 보게 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게 다 분해에서 시작되거든요. 아무리 큰 문제라도 그걸 세세하게 다 잘라가지고 아주 조그마한 걸 시작을 하다 보면 굉장히 단순해진단 말이죠. 음.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인자가 상당히 단순화의 어떤 그런 기저를 갖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이건 복잡한 거야. 이거는 음. 나하고 이거는 매칭이 안 돼. 음. 그러니까 더 간편해야 돼. 더 간편해야 돼. 그런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간편하게 뭐가 생겨버렸어. 그러면 이제 거기에 열광을 해버리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음악도 딱 듣는 순간에 삘이 그냥 확 와버려야 돼. 한 방에 처음에 땅 칠 때 뭔가 확 와버려야 돼, 그냥.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뭐 디자인이나 뭐 이런 것들을 봐도 딱 보는 순간에 땡겨야지. 그게 안 땡겨지면은 한참을 내가 막 갖고 있다가 뭐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는 이런 거는 아니, 제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음, 문화가 단순히 막 서두른다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소위 촉이 날카로운 거예요. 음, 감도가 높고. 그러니까 초고감도의 촉을 갖고 있으면서 그거에 대한 그 레스폰스가 굉장히 빠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결국은, 어, 지금 이런 상황들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제 IT에 대한 부분이 사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뭐, 꽤 오래전부터 이렇게 발달한 건 아니란 말이죠. IT는 오히려 미국에서 더 많이 발달을 했지 않습니까? 그쵸. 예, 거기서 다 발달을 하고 뭐 왔는데,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그게 확산이 확 빨리 일어난다라는 거는 거기에 굉장히 잘 맞고, 그 다음에 한글의 천진, 그게 또 타자하고는 또 기가 막히게 또 빠르고, 음,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복합적으로 진행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음, 보면은 정말 한국인으로서 한글을 쓰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내가 한국인으로 있다라는 것이 은연중에 음,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면서 좀 뿌듯함도 있어요. 뿌듯함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날카롭기 때문에 음. 어, 스트레스라고 하는 걸 늘 안고 가야 하는 예, 그런 부분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그 예대한 아버님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예. 그럼 이렇게 쫙, 이렇게 약간 이렇게 쫙 빠져드는 것 같아요. 듣게 돼요, 계속 이렇게. 이게 공감이 되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 왜냐면 이제 자꾸, 어, 얘기를 이렇게 대화를 서로 하는데, 자꾸 걸리면 이렇게 자꾸 반박을 하게 되잖아요. 아니, 저는 근데요, 막 이렇게 되는데, 이제 우리 예대한 아버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그렇지. 맞지. 막 이런 생각이 자꾸 든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럴까 제가 방금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럴까? 왜 내가 자꾸 동의를 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일단은 첫 번째로, 눈에 띄는 거는 우리 학우님 음성이 되게 좋으시고, 발음도 되게 좋으시고, 딕션이 되게 좋으니까 전달이 잘 되고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큰 게, 지금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이 그냥 단순하게 본인이 느꼈던 거 위주로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걸 참 오랜 시간 이렇게 자꾸 담금질을 했다 그럴까 생각으로 계속 그렇게 오랜 시간 숙성해서 나왔던 생각들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것 같아요. 교수님이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니까 아니, 그런 아니요. 근데 그게 누구나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각자 가지고 있는 어떤 사안에 대한 본인만의 생각이 있는데 그게 만약에 대척점에 있는 사람의 의견을 딱 듣는 순간에는 이게 동의가 쉽게 안 되거든요. 바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뭐 표정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 그 감정이 더 커지면 이제 말로써 상대방 말을 끊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제가 이제 계속 이렇게 동의해서 듣게 되는 거는 보니까 그 세 가지. 예. 감사하게 발음도 생각을. 분명하시고 음성도 좋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많이 오랜 시간 묵혔던 생각들을 이렇게 잘 표현해 주시니까 제가 딱 들으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교수님이 예. 그런 해당되는 질문을 딱딱 던져주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니죠, 아니죠. 근데 평상시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관찰도 잘 하시는 것 같고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딱 들어보면 어떤 기사라든가 이런 것들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거 보고 그냥 그렇게 주입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갖고 자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서 자꾸 재해석하는 연습을 자꾸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런 거는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봤을 때, 예, 그러니까 타자와 저를 놓고 봤을 때, 음, 이런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을 한다. 그럼 내가 저 사람에서 알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알고 있는 부분을 가지고 저 사람을 투영을 했을 때, 예, 나라면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가 나라면 나도 저렇게 했을까? 어, 이런 거예요. 아, 그러면 저게 과연 내 마인드에는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내 음, 마인드에 부합하냐? 부합하지 않냐? 부합하지 않다. 그럼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할 수밖에 없지? 어, 어,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을 저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면 그 사람을 갖고 딱 막는다고 해서 그게 과연 옳은 길일까? 음, 오히려 내가 막음으로 인해서 파생될 수 있는
감정의 어떤 대립이나 또는 저 사람의 파생되는 변칙 행동이 발생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럴 수 이런 있죠. 부분까지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단순히 그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이게 아니라 한 수 더 앞을 내다보는 거죠. 어, 저 사람이 자연스럽게 그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줄을 아래로 이렇게 아래로 던지는데 둘둘둘둘 말려 있는 그 로프를 갖다가 끄트머리만 내가 잡고 위에서 2층에서 1층으로 던진단 말이에요. 음. 그러면 그 줄이 잘 풀리면 차차차차 하고 풀리겠지만 네, 뭉쳐서 덩어리 쳐지다가 그게 중간에서 딱 꼬인 덩어리로 탁 걸려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줄을 딱 잡고 이제 던질 폼을 할 때, 예. 그거 한 번에 던지면 안 돼요. 이거보다는. 원장님, 그거 한쪽 줄 끄트머리 잡고 살살 푸는 게 아마 편하지 않겠어요? 어, 예. 저는 그렇게 푸는 게 더 편할 것 같더라고요. 편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왜냐면 지난번에 제가 던지다가 한번 엉킨 적이 있어가지고 고생 직살나게 했어요, 하여튼. 다시 걷어 올리고 막 이게 번거롭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행동을 하다가 그 얘기 듣다 보니까 맞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예요. 아, 괜찮아요. 이건 잘 안 엉켜요.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빨리 궤도 수정을 하는 거죠. 어. 어, 그러면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거기서 딱 바로, 띄우죠. 역시, 아, 역시. 어, 만약에 너무 노련하신데요? 그 사람이 만약에 너무 끝까지, 이거 안 엉키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럼 뭐 제가 뭐 안 도와드려도 되나요? 이런 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보면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제가 안전 쪽이다 보니까 왜 아직까지 우리가 사고들이 계속 재발이 되고 음, 계속 이게 엇박자 나듯이 손뼉이 이렇게 딱딱 마주치지가 않을까. 이제 그런 거 있어요. 그 교수님 강의 시간에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지하철에서 그 연기가 피어올랐을 때 사람들이 상당히 태연하게 있었던 네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정상화 편향에 빠져서, 예.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 그게 이제 저는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예. 그 내용을 들으면서 하나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뭐 크게 뭐 위험한 상황이 있었거나 뭐 그런 부분이 없었다. 그러니까 뭐 그거는 뭐 별거 아닐 수도 있지. 뭐 내 눈에 지금 뭐 불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뭐 어디서 연기가 잠깐 들어왔을 수도 있겠지.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좀 더 개인화적인 부분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나는 지금 여기에 앉아가지고 두 번째 정거장에서 내려서 오늘 내가 뭐를 해야 되고 어디를 가야 되고 그런 부분이 머리에 가득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보면서도 눈으로는 시선은 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음,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것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개인화 편향이 형성이 되는 거죠. 어, 그 연기라고 하는 것은 화재와 바로 연결될 수 있고 그 연기가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곳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은 오지랖이고 호기심이고 내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러기에는 내가 지금 있는 게 그거는 내 일이 아니고 음. 누군가가 해야 될 일인 거고 나는 여기에 관계된 사람도 아닌데 내가 왜 나를 눈앞에 보이는 걸 후순위로 막 밀려버리는 거예요? 밀어버리는 거죠. 어, 밀어버리고 내 생각에만. 그래서 우리는 음, 왜 똑같은 영화를 봐도 내 감정과 교감이 일어나는 것만 기억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뭐 수업을 들어도 마찬가지. 내가 네, 네. 누가 한참 이야기를 해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선택 취사해서 들어버리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사각지대 아닌가. 그러면 음, 우리가 현장에서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할 때 대개 보면은 막 타인들이 일어났던 사고 사례, 이러려면 사고 사례 했을 때 듣고 있는 그 청자의 입장에서 볼 때 나는 그렇게 안 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되게끔 만들어 놓고 한 거지. 나 그 사고 현장도 내가 가본 적도 없고 나는 잘 몰라.
그런 얘기 자꾸 하면 나 그냥 피곤해. 나 지금 어제 저녁에 잠 늦게 자가지고 피곤하니까 아유 빨리 끝내고 나 지금 현장에 빨리 투입되게 해줘. 나 오늘 이거 하고 빨리 끝내야 돼. 그러니까 자기 생각 속에 들어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게 결국은 앞에서 누가 교육을 하든 뭐 특별한 점 교육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그 부분이 과연 캐치가 되고 있는가. 그리고 이 사람들은 현장 가는 곳곳마다 거의 유사한 얘기를 계속 법적으로 돼 있으니까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매일 현장을 바꾸는 사람들은 매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관심이 떨어지지. 고문이에요, 고문. 그렇죠, 그렇죠. 그냥 해야 되니까 앉아 있을 뿐인 거죠. 어. 그러니까 그걸 왜 해야 되냐 이거. 이건 법이니까 해야 된다. 사진 찍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타성해졌고 매너리즘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것마저도 안 하게 됐을 때는 완전히 생략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왜? 나 지난번에 들었어. 아유, 뭘 또 들어. 이게 되는 거죠. 법으로 강제를 하니까 그래도 그 절차 속에서 뭔가 이야기가 나오고 약간 뭐 특이한 현장 같은 경우에는 걸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굉장히 좋은데 중요한 거는 이제 교육을 진행하는 사람이 그분들의 현재 상황이나 또는 그 생각의 방향에 트리거를 해주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뭐 다 자기를 이렇게 좀 높여주는 걸 좋아하잖아요. 뭐 카네기의 처세술까지 안 들어가더라도 잘한다 그러면 그냥 미소 짓고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먼저 베이스로 훑어주고 그 욕구 위에 그 사람들이 답변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서 각성을 시켜주고 그 각성이 결국 너 하나 안전한 것이 동료도 안전한 거고 동료가 안전한 것이 일을 안전하게 마치니까 소기의 목적을 네가 달성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렇게 해서 결국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에 대한 증명을 그런 요소들을 땡겨와 갖고 확인만 시켜주면 그 사람들이 그래도 그 시간만큼은 좀 기억을 하고 일을 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거지. 하고님, 그게 제일 어렵죠. 지금. 네. 그래서 제가 하고님은 경험도 많으시고 노련하시고 또 전달 방법이나 이런 것들도 경험적으로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거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제가 이제 느껴지는 게 그런 거예요. 안전은 사실상 뭐 안전 관리자만 할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야 되는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거를 기본 베이스로 탁 깔고 가버리면 안전하는 사람들이 필요가 있을까? 이런 거죠. 근데 사실은 사람이라는 건 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역할은 이때 안전하는 사람이 기본적인 이제 일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를 손대는 게 아니라 그거를 가이드를 설정을 해줄 수 있는 멋진 말이네, 진짜. 이거 진짜 맞죠. 그 가이드를 설정을 해주고 이 가이드에 대한 건 내가 명확하게 나는 사수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 가이드를 벗어나지 마라. 그건 당신들이 해줄 수 있느냐? 그럼 당신과 내가 약속을 하자. 이 가이드 안에만 있는 걸로. 이제 그런 거거든요. 야, 진짜 언제 한번 저기 오프라인에서 한번 뵙고 싶어요. 아유, 교수님. 뵙고 진짜 좀 많은 대화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진짜. 너무 약간 오버해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아유. 죄송합니다. 괜시리 그냥. 저기 뭐야, 진짜 조만간 한번 자리 한번 마련할 테니까 한번 실례가 안 된다면 한번 얼굴 뵙고. 예, 기회가 되면. 네네네. 아무튼 오늘 너무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교수님. 한 주일 지난 다음에 카카오 어떻게 하는지 그거 갖고 또 얘기하면. 그러시죠. 네, 저 즐거운 마음 안고 일주일 동안 기다리겠습니다. 학우님들이 많이 바쁘신가 봐요, 요즘에. 뭐 안 들어오시는 거군요. 저는 항상 이 자리에 있으니까 뭐 시간 되시면 들어오시고 뭐 그러면 되는 거죠, 뭐. 강의 중에는 라이브 강의에서 이렇게 막 추가로 이렇게 논의해보자고 이렇게 교수님이 많이 광고를 하셨는데, 네. 학우님들이 안 들어오시니까 교수님 좀 그러시겠어요. 저는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뭐 이거 제가 제 할 일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학습 자료실에 뭐 관련된 자료 올려드리고 또 그거 갖고 얘기하고 뭐 그런 게 즐거움이죠, 사실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지금 뭐 사이버이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이렇게 교육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네, 일방통행이잖아요. 그렇죠. 예, 일방통이다 보니까 좀 안타깝기도 하고 네, 대신에 분량은 많을 수 있으나 그렇죠. 다만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소화가 되고 어느 정도 서로의 전달이 좀 제대로 이렇게 모양을 갖출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그 부분은 조금 모호하기는 해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사이버 교육이기 때문에 비대면 교육이다 보니까 더 막 그거를 그 열심히 또 준비를 하셔야 되고 더 디테일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게 좀 느껴져요.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참 네. 감사합니다만 아무튼 빨리 이게 뭔가 좀 해결이 돼서 코로나고 뭐 다 해결이 돼서 학교에도 좀 이렇게 좀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해야 되는데 사이버 강의 특성상 그렇게 대면을 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그런 수업이다 보니까 예, 그 수업의 어떤 그런 한계점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일정 부분은 그런 것들을 막 학습 자료제 자료나 아니면 이런 라이브 강의 이런 것들로 좀 이렇게 해소를 하려고 저는 매주 하거든요, 매주.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이렇게 사이버에 들어오지 않는 이유도 네. 불편하니까.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 왜냐면 수업을 하루에 한 과목씩 들어도 보통 6과목 한다면 맞아요, 맞아요. 하루에 한 과목씩 들어도 7시, 8시, 9시쯤에 퇴근을 해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수업을 들어야 된단 말이죠. 어떨 때는 뭐 휴일날 그냥 주구장창 다 듣는다지만 그게 듣다 보면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들을 텐데 네, 그거 듣고 나서 또 라이브 강의에 또 들어와 가지고 또 1시간 또 내지는 뭐 한 30분을 또 이렇게 시간을 또 붙들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 합치면 2시간에서 3시간은 붙들린다는 얘기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와, 힘들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제가 또 이렇게 자주 못 오는 이유가 네. 막 일이 생기고 막 이렇게 보고서 쓰고 막 하다 보면은 그렇죠. 일단 보내주고 또 내일 새벽에 또 나가야 되고 그런 상황이다 음. 보니까 자주 뵙지를 못하고 찾아뵙지를 못하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아유, 저는 그 마음들을 제가 뭐 잘 알고 있으니까요. 저는 항상 이 자리에 이렇게 있을 거고, 그리고 못 들으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그래도 편집해서 계속 올리니까 네. 보시라고. 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도 이제 음. 사이버대 다니시는 우리 학우님들 보면 참 대단하신 분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아, 해요. 그럼요. 대단하시죠. 또 그 못지않게 또 강의를 또 준비하시는 교수님들은 더 대단하신 분들이 아, 아닐까. 우리 저기 예대한 학우님 같은 이렇게 베테랑 학우님들이 많이 이렇게 오셔서 너무 좋습니다. 그래도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조리 있게 말씀 잘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듣고 나면 나름대로 또 영상 편집하고 이러면서 또 다시 복귀해 보고 또 그러면서 또 아이디어도 떠오르고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렇게. 네, 편안한 분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고맙습니다, 교수님. 뵙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